지난주 우리나라 재난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소방방재청의 정책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여희광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올해 소방방재청의 정책 방향, 그에 따른 기본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 최근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제 이상 기후 변화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이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국정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안전에 대한 여건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생각하고 또 국민 중심, 또 성과 중심으로 소방방재 행정을 꾸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2013년 소방방재청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을 주요 또 이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죠. 이 행복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이러한 비전을 설정하고 크게 4가지 정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국민들한테 이 맞춤형 안전복지를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을 또 감동시킬 수 있는 119,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선진형 안전기술을 개발하겠다는 크게 4가지 정책 목표를 두고 심의를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올해 소방방재청의 국정 과제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럼 재난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저희 국민들께서 모바일 세계 많이 이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 3천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바일을 이용한 재난관리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인 재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느 앱을 접속해야 될지 많이 혼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구축한 포털 앱을 하나의 매개체를 해서 다양한 앱을 거기를 통해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편리한 그런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게 119 신고일 텐데, 이 신고 서비스가 향상된다고요? 예. 종전까지는 소위 119를 걸어서 음성으로만 신고를 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다문화 가족들, 우리 이 음성 신고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문자로 신고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이 동영상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신고 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도 아주 산속에 오지 등반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험을 닥쳤는데 통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거기서는 문자로서 신고를 하고 바로 저희들이 구조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긴급한 상황이 닥칠 때 수혜를 보는 분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현장 중심의 유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안타깝게도 많은 소방대원들이 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다치거나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소방관들에 대해서 모바일 시스템을 장착해서 소방관들에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내줄 수 있고, 또 소방관들의 위치를 또 밖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바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 위치 추적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붕괴되어서 많은 사고 납니다만은 계측기를 미리 설치를 해서 언제 붕괴될지 또는 그런 함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대피를 알려준다든지 하는 이런 계측 시스템을 많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이상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국정과제가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이 없는 안심 국토 실현을 꼽으셨거든요. 네. 먼저 올해 재해 예방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저희들이 1조 2,300억 규모로서 크게 재해 예방, 재해 위험 지구라든지 또는 그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에 또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급경사지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네네. 또 소하천, 또 우수 저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이 서민들이 가장 재난의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서민들이 계시는 지역의 위험지구를 최우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 저류시설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도심지에는 비가 땅으로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네.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 공원 이러한 시설 지하에다가 대형 유수지를 물을 받아둘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어서 네네.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좀 저장해 놨다가 비가 덜 올 때 서서히 방류를 한다든지 또 그 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우수 저류 시설도 원래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재해 예방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그 저소득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는 1조 2,300억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여기는 지대가 낮다든지 또는 이 하상 폭이 좁다든지 해서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배수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하천 폭을 좀 넓힌다든지 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서민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한 800억 규모,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지역에 대해서는 한 370억 규모. 그리고 하천들 중에는 아주 큰 하천, 소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소규모 소하천들이 아직도 많이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 소하천 개량에도 저희들이 올해 한 4,7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 저류 시설에 대해서도 1,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개선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안심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들을 짜 놓으셨는데요. 사실 도시하천의 위협종합치수 계획하면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도 나오셔서 이 소방방재청과 업무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예, 주로 국토부에서는 큰 하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하천이나 이제 지방 하천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소하천은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소하천 중에서도 이 도시를 지나는 또 그런 많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 하천에 대해서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계획인데요. 네. 저희 소방방재청이 내년으로서 10년이 됩니다. 그 10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치수 관련 계획들을 많이 다듬었기 때문에 이 국토부 계획 속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해서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5년 주기로 계속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네. 이걸 융합시킴으로써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한 그런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위험 요소를 아예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하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교량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한 교량을 설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교량으로 인해서 나무라든지 비가 올 경우에 많이 걸리게 돼요. 네네. 그러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물질들이 조그만 교량의 난간에 걸림으로써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교량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관할 시도지사 또 시장구청장들이 하시는데요. 이런 계획들을 아주 세밀하게 반영하겠다는 그런 그렇군요. 내용이 됩니다. 네, 또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인력 수와 처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요. 처우 개선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한 3만 8천여 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 소방이라는 특성상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3교대로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앞으로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많은 인력을 일시에 충원하기엔 또 재정이 또 문제 생기고 하니까 네.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 가장 시급하게 충원해야 될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인원 중에 최대한 빨리 좀 충원할 수 있는 인력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 화재 진압이나 또 구조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그런 소위 심신 건강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건강 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경우에 국립묘지에 많이 다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보훈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쓸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국정과제를 보겠습니다. 맞춤형 119 구급 이송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119로 구급 요청이 오면은 환자분을 이제 응급차에 모셔서 병원에 도착합니다. 네.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그때서 확인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를 받고 바로 구급차에 모시는 순간 거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병원 그다음에 각종 의료공단에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가장 최적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가장 가까운 병원을 안내를 받고 또 병원에서는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환자가 도착 즉시 가장 그 최적의 진료를 함으로써 이 소생률을 많이 높이겠다는 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모쪼록 국민 안전,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